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무자 변경 시 조치사항을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채무자 변경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채무자의 영업 양수도에 대한 상법상의 효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 01 거래 백지와 외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기념으로 외관을 좀 바꿨습니다. 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셨군요.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하죠. 저희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뭐? 거래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됐다고? 네. 오히려 더 믿음 있고 잘 되었죠? 웃을 일만은 아니라고. 왜요?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또 왜 그러세요?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었다. 즉, 그 말은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니까 개인 사업자와 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럼 어쩝니까? 고민 좀 해보라고. 효력이 사라진다니? 전면 백지화라 이 말이구나. 그렇다면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계약 당사자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 989 과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실무에서 채무자가 변경되는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그 사업자의 실체가 개인이냐 또는 법인이냐에 따라 채무자가 전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거래하는 개인 사업자와 주 거래하는 법인 사업자는 전혀 다른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과 추가로 계약을 하고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를 등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변경 시 조치에 대한 궁금증 하나. 계약 당사자 변경. 사례처럼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개인 사업자인 거래처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채무자가 바뀝니다. 둘째, 법인 사업자인 거래처의 법인 등록번호가 바뀌면 채무자가 바뀝니다. 셋째,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이 되면 채무자가 바뀝니다. 넷째, 거래처가 법인 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경이 되면 채무자가 바뀝니다. 이 경우의 사례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은 채무자 변경 사유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바뀌지 않으며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계약 당사자, 즉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중첩적 계약 인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연대 보증이나 담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이미 살펴본 계약 당사자 변경 시 조치할 사항과 유사하나 실무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개인과 법인의 권리 의무도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법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법인이 개인과 한 계약을 중첩적 계약 인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의 대표자와 실소유자의 개인 연대 보증을 수령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에게 연대 보증한 연대 보증인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또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새로운 연대 보증인을 선정하여 연대 보증을 받아놓습니다. 넷째,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든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중첩적 계약 인수를 등기 원인으로 법인을 채무자 추가시키는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합니다. 케이스 02 갑작스런 사망. 여보세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세상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뭘 그렇게 놀라는가? 오채무 씨 아시죠? 그럼 우리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말인가? 네. 그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안 되었구만.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 회사랑 거래하던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589 과장이 정리 좀 쭉 해놓으라고. 이거 곤란하게 됐는걸. 에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담.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589 과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실무에서 간혹 거래를 하던 중에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호적 등본을 열람이나 발급받아 보고 상속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재산 조사를 하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회사활동을 하여 나갑니다. 채무자 변경 시 조치에 대한 궁금증 2. 채무자 사망 시 조치사항. 채무자 사망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상속 전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이 소극적 재산보다 큰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과 분리 신청을 합니다. 셋째,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와 호적 등본을 열람이나 발급받아 보고 상속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액의 변제 청구가 안 되므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와 호적 등본을 열람이나 발급받아 보고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여부를 파악합니다. 제3자가 호적 등본을 발급받아 보려면 면 동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넷째,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재산 조사를 하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회수 활동을 해나갑니다.
케이스 03. 대표자는 바뀌고 상호는 그대로. 뭐야? 언제 채무의 대표자가 말도 없이 바뀐 거야? 상호는 그대로 채무를 쓰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팀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채무의 대표자가 말도 없이 바뀐 거 있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전 채무 대표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 대표자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지. 전 대표자가 진 채무를 어쩐다. 전 대표자에게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지금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영업 양수 시에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989 과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하던 사업이 영업양수도 경우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와 채권자 입장에서 대처할 사항을 다룹니다. 채무자가 하던 사업이 영업양수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양수도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양수인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례서와 같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중첩적 채무 인수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도인뿐 아니라 영업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채권회수 활동을 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 시 조치에 대한 궁금증 셋. 영업 양수도. 영업 양수도란 무엇인가요? 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해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영업 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영업 양수도 시에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의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첩적 채무 인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도 주식회사 청수에서는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인은 2년이 지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즉 이때부터는 양수인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양수 후 지체 없이 무책임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영업 양수도 시 채권자라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수인이 상호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토록 조치합니다. 둘째, 보증이나 담보에 대해 보증인, 담보 제공자의 동의 수령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계약 당사자 변경, 채무자 사망 시 조치 사항, 영업 양수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변경 사유로는 개인 사업자인 대표자 변경, 법인 사업자인 법인 등록번호의 변경,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 법인 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경이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 시 조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이나 담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법인의 실소유자와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차 시 채무자 변경 시 조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차 시 가압류를 학습하겠습니다.